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핫이슈. 오늘도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어제 축구대표팀 멕시코와의 친선전이 있었는데 네. 1승 1무로 이 북중미 2연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약간 홍명보의 실험이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미국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5년 만에 멕시코와의 이제 대결이었는데 일단 3연패를 끊어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최근에 멕시코가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올해 열렸던 이 골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긍정적인 대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FIFA 랭킹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섰던 미국, 멕시코를 상대로 선전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가오는 12월에는 또 이제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2번 시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열렸던 A 매치에서 좋은 결과를 거뒀던 것이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유의미한 기록들이 많이 나왔어요. 손흥민 네. 선수가 이제 교체 출전을 하면서 차범근, 홍명보 감독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자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공동 1위가 됐는데 아마도 이 기록은 조만간 또 깨질 것으로 전망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에 또 우리나라에서 평가전이 있잖아요.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이 예정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올 가능성은 거의 0%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멕시코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홍명보 감독이 11명 중에 9명이나 라인업을 교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실험적인 운영을 가져갔었는데 결국은 이 손흥민 선수가 투입되면서 동점골을 터뜨렸고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열쇠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의 평가전에서도 또 한 번 뭐 히든 카드로 투입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예 명단에서 제외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정도로 유의미한 경기였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의 또 인터뷰에서도 강팀과 이렇게 1승 1무 했다는 것이 물론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고 있을 때 끝까지 이를 유지하는 습관 이 소위 말해서 위닝 멘탈리티를 네. 길러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뭐 비기기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 안팎에서의 존재감이 확실하구나라는 또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경기도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먹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주목해볼 선수가 바로 이 국대 삼선 자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옌스 카스토프 선수가 어제 이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는 2003년생이고 굉장히 또 어린 선수고 외국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로는 최초로 우리나라 대표팀에 또 발탁이 됐죠. 과거에 뭐 장대일 선수라든가 강수일 선수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나라 태생의 혼혈 선수들이었거든요. 이 카스트로프 선수가 투입되면서 박용우 선수와 호흡을 맞췄는데 이 박용우 선수를 보조하는 역할로는 제가 보기에는 카스트로프가 약간 유일무이한 파이터 타입의 삼선 자원으로서는 가장 좋은 조합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그 미드필더 자원들을 보시면은 뭐 박용우나 황인범 그리고 뭐 김진규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 보면은 약간 그 기술이 좋은 스타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자원들이 사실은 하다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일단 카스트로프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전반 45분 동안의 기록을 보시면은 패스 성공률도 88% 정도였고 볼 차단 그리고 볼 경합 승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반적인 수비적인 수치가 팀 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너무 터프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카드 캡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좀 조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팀의 문화라든가 선수단과 적응력 이런 것들만 조금 더 갖춰진다면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까지도 아마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되는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킥오프를 앞두고 애국가도 열심히 따라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볼을 좀 예쁘게 차는 선수들만 있었는데 정말 그렇죠. 파이터형의 기대가 되는 선수가 이번에 처음 출전을 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경기에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프로야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현호 PD에게는 좀 잔인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5강 경쟁이 치열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치열하긴 합니다만은 약간은 이제 판세가 조금씩 이제 경기 막판으로 가면서 보이고 있는데 우선 뭐 LG와 한화
이 2강 구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LG가 유일한 6할 승률로 이제 1위를 굳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화가 2위 그리고 후반기에 특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SSG가 네. 또 최근에 이승용 감독과의 동행을 또 선택을 했잖아요. 3위 자리를 점점 굳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경기를 통해서 삼성과 롯데가 나란히 패배를 하면서 5위와 6위로 밀려났고 그 자리를 또 이 소위 말하는 가을 DNA를 갖춘 팀이죠. KT가 4위로 또 올라서는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 롯데, NC, 기아까지도 사실 시즌 초 중반까지만 해도 모두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는 삼성, 롯데, NC, 기아의 순으로 5위부터 8위까지 자리를 한 모습이어서요. 아마 이 네 팀 중에서 단 한 팀만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조금은 치열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인데 정말 역대급 가을 야구 경쟁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다 건너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부활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후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9일 경기에서는 3안타 그리고 이제 15경기 만에 시즌 8호 홈런을 또 신고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통산 10번째 홈런을 또 신고를 했었고 이제 돌아오는 또 이제 일요일에는 우리나라 그 다저스와의 맞대결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정우와 김혜성의 맞대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이 경기 또 KBS에서 중계 방송할 예정이니까 많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혜성 선수가 최근에 활약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네.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그 지구 1위 싸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김혜성 선수의 조금 더 한정된 기회가 돌아가고 여기서 증명해내지 못하면은 로버츠 감독이 조금 더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최근에 김하성 선수도 활약이 좋으니까 예.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이 조금 더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는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리커브 네. 남자 단체팀이 또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네,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뭐 이름들 든든합니다. 들으면 이제 파리 올림픽 생각나실 텐데 예. 이 멤버 그대로 해서 이제 어제 열렸던 단체 결승에서 미국에게 6대 0으로 세트를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면서 완승을 또 거뒀습니다. 한일전에서는 슈도프 끝에 가까스로 결승에 진출해서 굉장히 좀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미국을 상대로 결승전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은 이 경기 중반에 사실 좀 위기 아닌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우석 선수와 이 김재덕 선수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너무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에 걸었던 이 발사 장치가 약간 뜯어지는 아이고. 사고가 있었는데 네. 나 경기 후에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그래서 오. 여벌 장치도 다 구비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서 이 세 선수의 조합은 뭐 한동안은 좀 강력함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합은 뭐 한동안은 좀 강력함이 유지되지 않을까. 양궁 대표팀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자분화 혹시 올라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궁이 이제 여자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준결승에서 대만의 를 따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 최영희 선수의 획득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이제 메달권이다 싶을 정도로 컴파운드 종목은 좀 아직까지는 전 세계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북미나 유럽 선수들이 리커브에서는 한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어서 오히려 컴파운드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예. 워낙 그 신체적인 힘이 강한 선수들이 많고 컴파운드와 리커브보다 거리도 짧거든요. 그래서 9점만 쏴도 굉장히 불리한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파운드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에서는 활 잘 쏘는 선수들이 다 리커브로 네. 당하는 가능성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파운드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양궁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분석 그리고 장비적인 측면에서도 컴파운드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이라 하니까요. 이번 최영희 선수의 동메달이 앞으로 좀 컴파운드 업계에서도 좀 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배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돌아오는 13일부터 이제 여수에서 코보커 프로 배구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태국에서 나콘라 차시마 팀까지 포함해서 8개 팀이 남자부에서 대결을 펼칠 예정이고요. 지난 시즌 도입되었던 그린카드, 미드랠리 이 두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네. 국제 배구연맹에서 이 규정들을 폐지함에 따라서 이번 시즌부터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스크린 반칙이 좀 적용되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볼이 네트 수직면 넘어갈 때까지는 손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수들이 잘 적응하는 것도 이번 코보컵을 보시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스포츠 아디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일부 순서